엄마! 아빠! 술에 취한 아들이 새벽 2시 현관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빠! 제발 부탁이에요. 이번 달 이자만이라도 좀 내주세요.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보증을 섰던 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통장엔 겨우 생활비만 남아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됐어요! 그럼 내일이라도 일자리 알아보세요. 아버지 때문에 제 신용등급이. 아들은 말을 끝내지 못하고 방문을 쾅 닫았습니다. 김용현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 아내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고 67만 원, 월세 50만 원, 공과금 15만 원을 내면 이제 2만 원이 남습니다. 이러다 정말 길거리에 낳는 건 아닐까? 아들의 전세자금, 이자만 해도 매달 89만 원. 그동안은 퇴직금으로 메꿔왔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바닥이 났습니다. 새벽 4시 김용현 씨는 집을 나섰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30년간 한 회사에서 과장까지 지냈습니다. IMF 때도 버텼고 금융위기 때도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만 오늘도 3군데 면접을 보러 갔지만 돌아오는 건 거절뿐이었습니다. 경비직, 주차요원, 택배 상하차.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매번 퇴짜를 맞았습니다. 이봐요. 최소한 일용직이라도 소개해주세요. 인력사무소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67세면 보험 들기도 어렵고 현장에서도 안 받아주실 거예요.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김용현 씨는 집으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선배님 맞으시죠? 뒤를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20년 전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후배였습니다. 아, 김 과장. 선배님께서 여기서 무슨 일이시죠? 창피함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때 후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지금은 여기서 일용직 알아보러 다닙니다. 두 사람은 근처 포장마차에 앉았습니다. 소주잔을 기울이며 후배가 말했습니다. 선배님, 혹시 탑골공원 아세요? 거기 가면 우리처럼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많대요. 다음 날 새벽 5시 김용현 씨는 탑골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충격적인 진실. 이 순간 구독 버튼을 누르시는 분들, 당신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좋아요를 누르는 그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불안한 노후를 걱정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고요? 매주 업로드되는 영상을 통해 당신은 노인 파산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치명적인 해결책을 하나씩 얻게 될 테니까요. 그렇게 김용현 씨는 탑골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의 날카로운 말이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제 신용등급이. 새벽 5시 탑골공원 입구. 한 노인이 리어카를 끌고 비틀거리며 걸어오다 쓰러졌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김용현 씨가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노인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벽부터 과로를 했더니 하지만 김용현 씨의 시선은 노인의 손목에 고정되었습니다. 고급 시계의 흔적이 남은 하얀 자국, 그리고 손가락에 굳은 살 자국. 혹시 의사셨습니까?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는 다들 저를 K성형외과 박 원장님이라고 불렀죠. 노인의 이름은 박정훈. 한때 연예인들도 줄을 섰다는 그 유명한 성형외과 원장이었습니다. 환자 한 명이 수술 후 부작용으로 식물인간이 됐어요. 10억 보험금으로도 모자라 결국 병원도 집도 모두 날아갔죠. 박 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이 도와주시지 않나요? 자식들요. 하, 박 원장의 웃음소리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둘 다 미국 유학 보내고 결혼할 때 신혼집까지 사줬는데 이제는 전화도 안 받아요. 자기들 체면 깎인다나. 그때 또 다른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말투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아, 김 부장님. 이분은 H그룹 해외영업부 부사장 출신이세요. 박 원장이 설명했습니다. 김용현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H그룹이라면 대한민국 10대 기업 중 하나인 이제는 그런 건 다 지나간 옛날 얘기죠. 김 부장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놈 사업 미천으로 퇴직금 5억을 다 줬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아들도 돈도 모두 사라졌죠. 아내는 그 충격으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김 부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저도 박 선생님처럼 매일 이 시간에 폐지를 주어요. 아내 병원비라도 벌어야. 김용현 씨는 자신의 처지가 초라해졌습니다. 아직 집이라도 있는 자신이 이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기 두 분 김용현 씨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두 노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털어놓을 것처럼. 노후 파산에는 세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박 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첫 번째는 자식입니다. 김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모은 돈을 다 써버리면 결국 우리처럼 됩니다. 자식들은 나중에 절대 돌봐주지 않아요. 둘째는 보증이죠. 박 원장의 목소리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평생 모은 돈 20억으로 노후를 준비했다고 자신만만해 하셨어요. 그런데 자식 사업 보증을 섰다가 하루아침에 노숙자가 되셨죠. 김 부장이 말을 받았습니다. 그분, 지금은 역전 계단에서 주무세요. 김용현 씨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자신도 아들의 전세자금 보증을 선 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셋째가 제일 무서워요. 박 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로 질병입니다. 제 아내는 말기암 진단을 받고 3년을 싸웠어요. 수술비, 항암 치료비, 모든 재산이 녹아내렸죠. 보험도 있었지만 한도를 금방 초과해버렸어요. 결국 병원비로 20억을 썼는데도 아내는 떠나고 말았습니다. 김 부장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 아내도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면회도 제대로 못 가요. 병원비를 못 내서. 그때였습니다. 탑골공원 한켠에서 갑자기 고성이 들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세 사람이 달려가 보니 70대로 보이는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약을 못 사서. 노인의 숨이 가빴습니다. 심장약을 못 사서 3일째 못 먹었어요. 김용현 씨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남은 돈 2만 원. 하지만 그 노인의 약값은 한 달에 80만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이래서 노인들이 길거리로 나오는 겁니다. 박 원장이 쓸쓸히 말했습니다. 약값이라도 벌어야 하니까. 근데 더 무서운 건 김 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게 있다고요? 김용현 씨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바로 치매입니다. 김 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시나요? 박 원장이 공원 한켠을 가리켰습니다. 80대로 보이는 한 노인이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한 양복 차림이었지만 구두는 짝이 서로 달랐습니다. 저분이 바로 S증권 전무였던 분입니다. 김 부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강남에 큰 아파트가 있었어요. 퇴직금으로 20억도 모아놨다고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치매 진단을 받으셨대요. 박 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잘 돌봐드렸죠. 하지만 병원비가 감당이 안 되니 결국 요양원에 모시기로 했는데 보증금이 5천만 원에 월 300만 원이래요. 김용현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월 300만 원이라니 1년 만에 7억을 까먹었대요. 그러다 자식들이 지쳐서 결국 집도 팔고 요양원도 나오시고 김 부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금은 기초수급자가 되셨어요. 근데 더 슬픈 건 그때였습니다. 그 노인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보. 노인이 허공을 향해 외쳤습니다. 당신 퇴근하면 뭐 먹고 싶어요? 내가 오늘은 특별히 삼계탕을 끓여놨는데. 김용현 씨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노인의 아내는 5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양복을 입고 나오세요. 출근한다고. 박 원장의 말에 김용현 씨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김 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치매 환자가 매년 얼마나 늘어나는지 아세요? 치매 환자가 매년 12만 명씩 늘어납니다.
김 부장의 말에 김용현 씨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게다가 요양병원 보증금이 최소 5천만 원. 거기에 월 300만 원씩 나간다고요. 그때였습니다. S증권 전무님이 갑자기 그들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이봐, 자네 내 비서 맞나? 전무님이 김용현 씨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오늘 회의 자료는 준비됐나? 3시에 이사회가 있다네. 전무님, 김 부장이 안타깝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 맞다. 오늘 아내 생일이야. 꽃다발도 준비해주게. 30년 연애하고 결혼한 날이라. 전무님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요? 나 이제 퇴근했어요. 그 순간 전무님이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박 원장이 전무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김 부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험 들어놨다고요? 저축해놨다고요? 그거 턱없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치매 투병하는데 평균 15억이 든다고 해요. 근데 보험 한도가 고작 3억. 김용현 씨는 자신도 모르게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통장 잔고는 고작 67만 원.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박 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제 막 시작이라고요? 김용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 네.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 원장이 손가락으로 공원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80대 노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허리가 굽어 땅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김 부장이 물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강남에서 가장 큰 한의원을 하셨대요. 아들 셋을 모두 의대 보내고 그런데 어느 날 박 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분 다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셨답니다. 김용현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병에 걸리다니. 한 달 약값이 부부가 합쳐서 240만 원. 연금은 월 180만 원 뿐이고. 자식들은요? 김용현 씨가 물었습니다. 의사가 된 아들 셋이 돌아가면서 용돈 30만 원씩을 보내준다고 해요. 그런데 어제 큰 아들이 전화를 했다더군요. 박 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는 용돈도 붙이기 힘들다고 자기들도 애 키우고 대출금 갚느라 너무 빠듯하다면서 노부부는 매일 아침 이곳에 나와 무료급식을 받아 하루 한 끼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한의사 선생님이 무료급식을. 김용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김 부장이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잠재적 노숙자예요. 자식 있어도 돈 있어도. 그때였습니다. 노부부 중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보세요. 할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박 원장이 달려가 진찰해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약을 못 드신 지 며칠이나 되셨어요? 3일째예요. 약값이 없어서. 할머니의 절규가 탑골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공원 한쪽에서 갑자기 고성이 들렸습니다. 이거 놔. 내 돈이라고. 김용현 씨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노인이 젊은 남자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신 차리세요. 도박으로 집도 날리고. 이제 뭘 더 어쩌시게요. 이 못된 놈아. 내가 네 대학 등록금 내느라 평생 모아둔 돈이 얼마였는데. 박 원장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분 전에는 대학 교수였어요. 뭐라고요? 애들 둘 다 미국 유학 보내고 연구실 후배 사업 보증도 섰다가 날리고 그래서 우울증에 도박 중독까지. 김 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결국 집사람은 충격으로 쓰러져 돌아가시고 이제는 매일 여기 와서 복권을 긁어요. 그때였습니다. 젊은 남자가 노인의 주머니에서 복권을 빼앗아 찢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만하시라고요. 당신은 이미 정년 퇴직한 교수라고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내 돈이. 노인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용돈 30만 원으로는 약값도 못 되는데 이러다 진짜 죽겠어. 김용현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박 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게 남아 있어요. 더 무서운 게 있다고요? 김용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 네. 바로 고독사입니다. 박 원장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저기 보이시나요? 김 부장이 공원 입구를 가리켰습니다. 매일 아침 7시 그곳에는 한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한 한복 차림에 흰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긴 모습. 저분이 왜 여기 계시는 줄 아세요? 박 원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강남에서 한식당을 하시던 분이에요. 아들 둘을 의사로 키워내셨죠. 그런데 어느 날 김 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옆집에서 큰아들 부인이 찾아왔대요. 어머니, 이제 그만 가게 접으시고 요양원에나 가세요. 자식들이 자기네 돈으로 요양원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보증금 5천에 월 300점. 할머니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40년 동안 하던 장사를. 그런데 요양원에 가보니 박 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치매 환자들만 가득한 거예요. 아직 멀쩡한데 할머니는 일주일 만에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게도 정리했고 보증금도 자식들이 가져가 버린 후였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여기 나와서 김 부장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료급식 한 끼로 하루를 버티시는 거죠.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습니다. 손님, 잠시만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준비한 도토리묵이 있는데 할머니는 허공을 향해 손짓하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40년 장사했어요. 단골 손님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김용현 씨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박 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독사한 노인을 발견하는데 평균 8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날 밤 김용현 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창문에 비쳤습니다. 마치 오늘 만난 그분들의 모습처럼. 저게 곧 내 모습이 될 수도 있겠구나. 주머니에는 67만 원, 통장에는 마이너스, 아들의 전세자금 대출 보증. 문득 박 원장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김 선생,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건 이런 걸 몰랐기 때문이에요. 김용현 씨는 집 앞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할까요?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 충격적인 걸 봤어요. 뭐려? 우리의 미래를요. 김용현 씨는 오늘 본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성형외과 원장님의 이야기, H그룹 부사장님의 사연, 한의사 부부의 비극, 대학 교수님의 몰락, 한식당 할머니의 이야기. 여보,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죠. 네, 절대 늦지 않았어요. 김용현 씨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노인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이웃이었고 직장 동료였고 존경받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그 누구도 예외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수만 명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매일 아침 8시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이 영상에서 공개된 충격적인 진실의 해결책, 그리고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실전 노하우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는 순간 당신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좋아요를 누르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비극적인 노후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손가락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